자, 안녕하십니까. 11월 22일 목요일 이슈맨의 주식뉴스 공장 마감 브리핑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각계 전투로 움직입니다. 종목군, 특히 종목군별로. 최근에 이제 그 유사한 사례가 지난주부터 11월달 내내 중간중간 계속 나오기는 했습니다만은 페이스북 이슈가 있었고, 그 다음에 애플의 이슈가 있었고, 그로 인해서 그 종목군들, 엔비디아도 마찬가지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마찬가지고, 각 개별 이슈들이 시장 상황 자체가 약간 붕 떠 있는 상태죠. 11월 말, 12월 초, 미중 정상회담 부분들에 어떻게 정상 진행이 될 것인가, 삿바 싸움을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선물업체 동시 만기를 앞두고 시장 자체가 그날 뭐 글로벌 매크로든 아니면 외환이든 원자재든 이런 내용으로 단기 변동성 자체가 커지는 흐름하고 상당히 좀 유사해요. 종목도 그렇고 시장 자체도 그렇고. 첫 번째로 오늘 미국 시장은 휴장입니다. 추수 감사절 미국 시장은 휴장이고, 내일장은 조기 폐장 예정 부분들이 좀 돼 있다. 특히 연휴죠. 그러다 보니까 거래량이 어제 미국 시장 같은 경우 상당히 많이 감소가 됐습니다. 감소가 됐고, 시장에서는 뭐 연휴 기간이다 보니까 매매 자체도 그렇게 많지 않죠. 다우지수하고 나스닥의 상승 부분들이 진행되는데, 오늘 장중에 중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그냥 덤덤한 눈치를 슬슬 보는 그런 움직임 부분들이 나왔어요. 자, 오늘은 시장에서 여러가지 이슈 개별적인 내용입니다. 먼저 시장 자체의 특성이 우리가 상승과 하락 이후 부분들을 어느 대략적으로 분석을 해놔야지 그 내용 자체, 종목도 마찬가지고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반대로 그 반등 요건들이 생기면 하락의 이유 부분들을 알면 반등도 어떻게 진행될지 대략적인 시나리오 부분들이 나온다는 얘기 드렸죠. 몇몇 종목군들이 상당히 큰 하락 부분들이 나왔어요. 특히 삼성물산 신저가가 나왔고, 현대모비스 8% 정도, 기아차, 현대차 5, 6% 정도 급락이 나왔습니다. 리콜 사태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코멘트 부분들을 좀 드려볼까 하고, 미국과 중국이 물밑 협상, 여러가지 부분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거 관련된 내용 부분들로 오늘 마감 브리핑 부분들을 좀 진행할까 합니다. 시장에서 조금 전에 말씀을 좀 드렸던 것처럼 상승을 이끈 요건, 특히 반대로 하락이 뭐 개별 종목군들, 뭐 종목군의 실적이라든지, 우리나라 전체도 마찬가지예요. 종목군의 실적이라든지 회사가 나아가냐는 방향 자체가 나쁘지 않은데, 회사가 좋다고 그래가지고 주변 상황 자체가 안 좋을 때 있죠. 그러니까 외풍에 그 주가가 흔들릴 수도 있고, 눈을 가린 것처럼 잘 비전이 안 보일 때가 있어요. 근데 회사가 자체적으로 실적이라든지 방향성 부분들이 우수하다 하면, 양호한 방향으로 계속 간다 하면, 그 종목군들은 그 몇몇 극히 일부 작은 종목군, 몇 개 없는 종목군들은 어떻게 보면 그런 외풍이 불 때 절호의 찬스라는 얘기를 좀 드렸죠. 그 절호의 찬스가 잘 안 보이시죠? 지금 막 주변이 시끄럽다 보니까 그거에 잘 안 보일 때도 있고, 그 다음에 주가라는 부분이 차트로 모든 걸 많은 부분들을 투영시키다 보니까 전저점이라든지 5일선이나 뭐 21선 깨지는 걸 보고 그 회사가 올바른 방향이 가는지 못 가는지에 대한 방향성이 그 순간순간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건 당연하다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 장중에 카카오톡하고 텔레그램을 통해 가지고 뭐 그날 이슈, 특히 업황 중요한 이슈 부분들의 내용 부분들을 계속 보내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의 방법 중에 하나예요. 종목군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A라는 종목군의 뭐 산업 사이클, 그 다음에 그 회사가 나아가자는 방향, 그 다음에 실적, 그 다음에 향후 신성장 동력, 이런 내용들을 계속 과거부터 현재 그리고 미래의 모습까지 어느 정도 100% 다 알 수는 없겠지만 대략적으로 윤곽 부분들을 잡아놓고 있다 하면, 내가 그 전에 준비가 되어 있다면 중면에 외풍이라도 이런 흔들린 부분이 나올 때 다른 사람들은 그 회사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은 매도를 할 수밖에 없겠죠. 매도를 할 수밖에 없는데, 내가 오래 봐온 종목이고 내가 아는 종목이고 내가 이 종목이 어떤 방향으로 가는 걸 알고 있다 하면 남들과는 상관없어요. 왜? 나는 이미 기준이 서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남들보다 먼저 장대 음봉이라도 음봉에 과감하게 접근 부분들을 할 수 있을 거고, 너도 나도 그 종목의 진가 부분들을 확인하고, 뭐 주가가 상승이 나오면 그 주가가 상승한 이유에 대해서 다 분석 부분들 알아서 해주죠. 그 전에는 내가 분석을 조용히 소리소문해야 되는데, 장대 양봉이 나오고 나면 그때는 너도 나도 좋다는 거 다 알아요. 그럼 이제 여기저기서 볼때같이 들려주죠. 그때는 매매를 하는 게 아니에요. 먼저, 남들보다 먼저 그 회사의 방향, 그 다음에 그 설명 부분들이 크게 바뀌지 않은 이상 여러분들 외풍에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종목군들도 보면 제가 중간중간에 시장 자체에서 우리 여러분들 등산을 하시면 시야가 넓죠. 근데 밑에 만약에 정상에서 밑에 내려보면 작은 길에서도 헤매요. 근데 위에서 넓게 보고 있으면 어디서 좌회전하면 어디로 가고, 여기가 뭐 예를 들면 북한산에 가면 잠실이 어느 쪽이고 일산이 어느 쪽이고 이런 부분들이 한눈에 딱 파노라마처럼 들죠. 근데 막상 이제 그 숲속에 들어가면 길을 잘 찾지를 못합니다. 관측병이 돼야 돼요. 관측병이 되려고 하는. 그래서 대부분 투자자분들이 단기 매매에 아무래도 재미는 있습니다. 단기 트레이딩이. 사고 팔고 부분들 하다 보면 3%, 5% 수익 낼 수도 있고 짜릿함. 근데 그 단기 매매의 단점을 하나를 든 뭐냐면, 시간이 지나 보면 단기 매매로 돈을 벌 것 같지만 목돈이 안 돼요. 그 첫 번째고, 두 번째, 큰 금액을 운용할 수가 없어요. 세 번째, 자금 자체 부분들을 진행하다 보니까 단기 트레이딩 부분 하다 보면 한 번, 두 번은 좌회전, 우회전 부분도 골목 부분들이 나올 수 있는데, 이 경제 시스템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큰 톱니바퀴하고 작은 톱니바퀴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작은 수많은 톱니바퀴들이 하나하나씩 맞물려가고 진행하는데, 이 사이클 부분들을 전혀 볼 수가 없어요. 그냥 뭐라 할까요? 눈 가리고 아웅? 이런 식의 단기 트레이딩 부분들, 그리고 투자 심리 역시 우리가 부동산을 부동산은 약간 이 설명과는 별도이긴 합니다만, 우리 부동산 투자할 때 오늘 샀다 내일 팔지 않잖아요. 그리고 오늘 매수를 했다 하더라도 뭐 한두 달 정도 이 하락 부분 나온다 해가지고 기조 부분들 잘 바꾸지 않죠. 근데 이상하게 주식시장만 되면 오늘 샀다고 내일 팔고, 아니면 조금 빠지면 불안 심리 부분들을 자극하는, 불안 부분들이 터졌을 때는 그걸로 봐야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종목의 비전, 성장성,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유지가 되고 있느냐. 유지가 안 됐을 때에는 그 관점 부분들을 약간 수정할 필요가 있겠지만, 유지가 될 경우는 역으로 더 많은 접근 부분들, 우리가 장보고 같은 게 약간 그런 케이스죠. 단기에 시장 자체를 장중에 보지 못하신 분들, 그 다음에 단기 트레이딩 부분들에서 빨리 매매하고 그런 조급한 투자 심리에서 일단 지고 시작하는 게 저는 싫다고 말씀을 좀 드렸어요. 장보고는 적립식으로 직장인들 시장 보지 않으셔도 성장성이 우리가 미리 길목지키기 하는 그런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비슷한 형태가 최근에 뭐 종목군은 아니지만 물론 글로벌 매크로 부분에서 이 원자재 쪽이라든지 환이라든지 이런 것을 레버리지가 상당히 큽니다. 우리가 꼭 선물 옵션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방향성 부분들을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거기에 정말 많은 변수 부분들이 그 유가라든지 이런 원자재 쪽에 움직이는 하나의 매크로 부분들이 다 있어요. 근데 유가도 보면 최근에 75에서 계속 제가 하락한 말씀을 드렸죠. 50달러까지 급락해서 나왔어요. 최근 한 두 달 사이에 해외 시장 같은 경우 ETF에 2배, 3배 레버리지 부분들이 있습니다. 한 달 사이에 거의 뭐 50% 이상 올라간 종목군도 있고, 방향성, ETF니까 50% 정도 나왔지만 거기에 선물이라든지 이런 레버리지 부분 쓸 경우는 더 많은 수익 부분들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단기로 시장 자체를 흐름 부분을 보려고 하지 마시고, 단기로만 집중하다 보면 너무 조급해져요. 조급해지고 시장 자체 조금만 변동성이 나오면 거기에 꺾여요. 그 장대 양봉에 따라가느냐, 장대 음봉에 차분히 더 이상 하락할 폭 부분들은 밑에 안전마진 부분들을 대략적으로 잡아놓고 거기에 리바운딩 돼서 추가 상승 부분들을 이끌 수 있는, 설령 그 종목군이 바로 가지 않다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유가도 보면 75에서 제가 거의 한 달 반 이상 얘기를 드렸던 것 같아요. 왜? 잘 바뀌지 않아요. 하지만 나중에 그 처음에 성장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워밍업 부분들 됐을 때 상승 속도 부분들은
하락의 속도, 하락의 시간을 커버하는 것처럼 빠른 상승 부분들이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드려보면서 오늘 종목군의 흐름 부분들로 좀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단기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라는 얘기를 오늘 먼저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 내일 이제 미국 시장 휴장이다 보니까 투자 심리 관련된 부분들을 첫 번째로 좀 얘기를 드려보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 장보고 스타일 관련된 부분들 문의 주신 분이 있어서 제가 잠깐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자, 오늘 이제 첫 번째로 이제 이 투자 심리 관련된 부분들 얘기를 드렸고, 두 번째로 삼성물산 관련된 부분들은 제가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에 관심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자주 얘기를 드렸던 것 같아요.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관련된 부분들이 시작 끝점이 아니에요. 그것은 삼성물산과 이재용, 그 다음에 여기에 오늘 보면 삼성물산이 장중에 거의 7% 정도 신저가 경신을 했죠. 그리고 여기에 또 이재용 씨의 지분 자체가 많은 삼성 SD에도 3% 정도 약세 부분들 해요. 지금 우리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던 것 장세 자체가 어떻게 보면 11월 말과 12월 달에 있을 정상회담을 앞두고 종목별 개별 내용이 이슈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관망세에 따라서 상승과 하락 부분들이 개별 모멘텀 장세 부분도 조금 강화된다고 말씀을 좀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마이너스 악재 부분 있는 종목군들이 시장에서 약간 더 소외를 받는데 가속화되는 흐름 부분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삼성물산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영향으로 이것은 단순히 그 분식회계 관련된 부분들이 아니라 삼성물산하고 이재용 씨까지 가야지 우리가 나중에 저는 이랬으면 좋겠어요. 이것 관련된 부분에서 다 연결고리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나중에 법적인 조치 부분들에 대해서 방면을 해주더라도 하지만 그 전까지는 명확하게 좀 깔끔하게 이번에는 클린을 해두고 넘어가야 될 필요가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바이오로직스 관련된 부분하고 삼성물산하고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 폐지 가능성 부분들은 저는 그렇게 높지 않다고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하지만 삼성물산이 이 분식회계 관련된 부분이 삼성물산하고 삼성 SDS까지 계속 영향권 주고 가장 많이 받는 것은 삼성물산이에요. 왜? 지배구조 부분에서 제일모직하고 삼성물산하고 합병 구조 부분들이 진행될 때 용인 에버랜드의 땅값이 급상승 부분들이 나왔고 거기에 삼성바이오로직스 지분가치 부분들을 상승시키려고 했던 시도가 이번에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거래정지 부분들이 이끌었던 하나의 기본 출발점이기 때문에 그 내용 부분도 다시 한번 꼭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두 번째 드려보도록 하겠고, 세 번째로 오늘 제가 말씀드릴 부분들은 현대하고 기아차가 오늘 하락이 좀 컸습니다. 현대 기아차 리콜 사태 관련된 부분의 불확실성이죠. 이거 관련된 내용 부분들을 한번 정리를 쫙 해드릴게요. 예전에 과거에 세타 엔진 결함 때문에 두 차례 정도 미국에서 리콜을 진행을 했습니다. 물론 이미 충당금이 반영이 좀 됐고, 그때 뭐 조사 결과가 미국 공장 내에 조금 뭔가 청정도의 문제로 인해서 엔진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는 걸로 결론이 났어요. 그 부분에서. 그래서 현재 진행 중인 리콜 적정성 검토 조사 관련된 부분들은 리콜에 대한 사후적 처리 있죠. 그 사건으로 사후적 처리 과정 부분들이 있는데, 최근에 이제 뭐 비영리기관하고 플로리다 전 상원의원이 빌 넬슨이라는 사람이 비충돌성 엔진 문제, 엔진 화재 문제에 대해서 제기를 하게 됐습니다. 요즘에 보면 미국 시장에서 보면 플로리다라는 일부 지역에서 다수 발화 사건이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비영리기관하고 전 상원의원이 혹시나 이 비충돌성 문제가 엔진에 연관성이 있지 않느냐 라는 걸 제기했고, 세타 엔진하고는 별거예요. 별개인데 지금 이제 시장에서 우려하는 것은 이 일부 지역에서 발화 사건이 발생하면서 청문회를 개최를 했는데 유독 현대차만 뭐라 할까요? 현대차만 와서 청문회를 출석을 하라는, 다른 기업들도 같이 가면 좋은데 현대차만 한번 와보세요 라고 해서 현대차가 항의를 하고 거기에 참석 부분들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화재 발생 건수가 평균 이하인 현대차만 청문회 출석 요구를 하다 보니까 약간 부당하게 해서 거부를 했고,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 방금 화재가 발생한 내용에 대해서 지금 조사 관련된 부분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지연될지 아니면 12월 한 달 정도 뒤에 나올지 이건 불확실성이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플로리다 전 상원의원이 비영리 기관하고 제기를 했는데 이 상원의원은 중간선거에서 낙선했어요. 그래서 뭘까요?
그 리스트에서 없어졌어요. 없어져서 조금 뒤로 연결될 가능성 자체는 큰데, 아무튼 이 일부 지역에서 발화 사건에 관련된 조사 부분들이 지금 진행이 좀 되고 있고, 몇몇 회사들, 뭐 현대차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들도 다 같이 공동 선상에서 지금 올라가 있는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최근에 우리가 BMW가 이동 중에 발화 사건 부분들이 진행됐죠. 그 케이스가 미국 시장에도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가 물밑 작업 부분들이 진행되고 있고, 그 내용이 혹시 진행됐을 때 현대 기아차의 전에 세타 엔진 관련된 부분들처럼 어떤 대규모 리콜 부분들이 진행되지 않을까 하는 불안 심리가 현대 기아차의 하락 부분들을 만들었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대략적으로 흐름 부분들이 나오죠. 삼성 바이오로직스 관련된 부분들 얘기를 할 때도 어느 증선이라든지 결과 나오기 전까지는 우리가 관심권 부분에서 1순위가 2순위, 3순위 정도로 나와야 되고, 종목군들 보면 뭐 바이오 쪽, 지금 어차피 고령화 시대이기 때문에 바이오 시밀러라든지 바이오 쪽 제약 부분들은 계속 순환매 부분들이 돌 수는 있어요. 그때그때 뭐 유행이, 제약도 보면 거의 IT와 맞붙지 않게 기술 개발 부분들이 누가 선점하느냐에 따라서 단기적으로 그 해의 슈팅 부분들을 보이는 종목군들이 있어요. 워낙 광범위하고 기술 자체의 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그 다음 움직임 부분들은 물밑작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물론 제약 바이오 부분들 제가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이번 주 정도에 서 제가 조금 집중적으로 분석 부분 하나를 하려고 지금 보고서라든지 조사 연구 관련된 자료 부분들을 글쎄 대략 한 600페이지 정도 될 것 같아요. 그 정도를 지금 일단 모아놓고 있어요. 그래서 한 번에 딱 정리를 하고 나중에 이제 그걸 보면서 이제 종목군 선택 부분들이 이제 세부적으로 이제 압축 부분들이 좀 들어갈 수 있겠죠. 아무튼 현대 기아차는 이런 상태가 있다 보니까 이 문제가 결론 부분들이 나와기 전까지는 주가 자체가 비탄력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겠죠. 어제 이제 쿠팡 관련된 부분들 얘기를 들고, 그 전에 공유경제, 테슬라는 지금 중국에서 그 모델 X3에 대한 판매 그 생산량 자체가 정상 궤도 올라왔죠. 그 와중에 전기차라든지 공유경제 부분들 속도는 정말 빠른데 현대차 제조업 부분들이 기회를 놓쳤다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나라도 여러분들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이 샌드위치 부분에서 이 기회를 놓치게 되면 다음에 5년, 10년의 문제가 아니라 상당히 힘들 수가 있어요. 그 어떻게든 이 기회의 불씨 부분들을 살릴 필요가 있다는 게, 어제도 쿠팡하고 현대차하고 그 다음에 공유, 그 다음에 여기에 연관된 4차 산업혁명 관련된 부분들이 지금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지 않았지만 최근에 이번 주에 그래도 가장 상승률 컸던 장목권도 섹터를 본다고 하면 통신주들하고 조선업종이죠. 통신주들 특히 5G가 시작되면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제 중국, 미국도 서서히 2020년도 전후까지 계속 오픈 부분을 하는데, 거기에 따라서 글로벌 패권의 움직임이 서서히 지금 가동이 되고 있죠. 이거는 개별 종목분들로 한다고 하면 기본 3배에서 많게는 5배, 7배 이상 정도 나올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도 나올 수가 있어요. 그 흐름에 편승했을 경우에. 그래서 현대 기아차 같은 경우 단기 하락 부분들이 이렇게 나왔고, 삼성물산 신저가의 하락 부분도 이런 내용 부분들로 나왔다. 우리가 하락의 이유 부분들은 100%는 아니더라도 어떤 게 트리거가 돼가지고 종목군 하락이 진행됐다는 정도는 우리가 꼭 체크할 필요 있겠죠. 자,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드릴 부분들은 이제 미중 정상회담 부분들이 10일도 남지 않았습니다. 10일도 남지 않은 상태에서 오늘 서로 이제 하나하나씩 치고받았던 거, 일단 긍정적인 부분들, 어제 나스닥과 다우지수, 러셀 지수 부분들의 반등을 이끌었던 피터 나바로가 이제 최고위급 정상회담 진행 부분 할 때 최고위급 전용 모임 회의 참석자의 명단 배제 부분들을 했어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피터 나바로, 트럼프가 중국을 이렇게 맹렬하게 관세라든지 지적재산권 관련된 부분들을 공격을 하게 만들었던, 뭐라고 할까요? 원리, 근본, 설계자라고 말을 할까요? 웅크리는 호랑이, 그 아마 제목이 그 책의 저자입니다. 그 책 그대로 진행했어요. 그 책을 보면 아직 피터 나바로가 원하는 공격 대상 부분도 100% 끝났다고 볼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일단 이만큼 강경파입니다. 이 강경파가
저녁 모임 회의의 참석자 명단 표제. 근데 이 내용이 보면 어제 중국이 미국의 항모 전단을 홍콩에 입항 부분을 했다는 얘기 좀 들었죠. 이 얘기가 나오니까 하나의 상대방에도 뭐 경론을 키우려고 하는 보다는 조금 유화 제스처 부분이 나왔고, 그 다음에 이번에 G20 정상회담 부분에 합의안이 도출이 되지 않았는데 여기에 보호 문구가 반보호 무역 뒤에 문구를 삭제를 하면서 약간 뭡니까 다자간 회의, 다자간 무역이라든지 이쪽이 유화적인 문구로 바꾸려고 하는 노력 부분들이 진행되고 있죠. 그래서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 관련된 부분에서, 무역 논쟁 관련된 부분에서 일단 정상회담까지는 조금 유화적인 제스처 부분이 서로 하나하나씩 핑퐁 부분들을 좀 하고 있다. 미국은 최근에 대만하고 그 다음에 남중국해를 살짝 건드렸어요. 거기에 시진핑이 남중국해에서 공동개발 관련된 부분들을 합의를 진행하는 것처럼 왜 대만을 건들고 남중국해를 건들까? 약간의 아킬레스건이야. 이걸 건들면서 시진핑에게 더 많은 양보 부분, 그래 너 이거 어느 정도 용인해 줄 수 있으니까 그럼 너는 지적재산권 부분들을 뭘 해줄 수 있어, 뭐 어떻게 시장 개방 부분들을 할 수 있어. 하나의 원펀치로 가는 게 아니라 주변에 그 여러 가지 출구 부분들을 막아놓은 상태에서 약간 몰아가는 느낌 부분들이 없잖아 좀 있죠. 이 가속화가 우리가 이제 이번 달 초에 말씀드렸던 헨리 키신저의 움직임이 나오고 이후부터 가속화되고 있죠. 그래서 시장 자체에서 미국과 중국이 상대적으로 유화적인 제스처 부분들이 진행이 되고 있다. 그리고 미국이 이제 3분기 GDP 성장률이 2분기 때 4.2가 나왔어요. 4.2가 나왔고, 그 다음에 3.5, 3분기 성장률, 4분기는 2.5 정도 나올 걸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침에 모닝 브리핑에서 지금 미국의 경기 지표도 약간 빨간불까지는 아닌데 살짝 깜빡깜빡 미등이 깜빡깜빡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런 모습들이 조금씩 나올 때마다 12월 연준, 그 다음에 파월 연준 의장의 어떤 코멘트 부분들의 기조 자체가 조금씩 바뀔 수 있는, 아니더라도 자산 축소라든지 금리 인상의 속도 부분들, 뭐 4번 할 거 3번 하고, 아니면 연준의 지금 자산 축소 부분들이 금액 부분들이 정해져서 스케줄대로 가고 있죠. 이걸 조금 연기하고 이 연기한 금액으로 인프라 투자 부분들의 시간적인 여유 부분들을 준다 하면 그때부터는 여러분들이 이런 비슷한 내용들이 나오게 되면 뭐 해야 되냐, 시장에 아주 적극적으로 들어올 준비분. 지금은 그걸 지금 준비를 하나 안 하나 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데, 그러면 최근에 이제 낙폭 과대 부분에서 신용 물량 부분들이 급격하게 나왔을 때 절호의 찬스라는 얘기를 드렸고, 장보고 6호가 단기간에 거의 15% 이상 반등 부분들이 나왔죠. 나머지 종목군도 이 내용 부분들이 진행됐을 때는 전체 글로벌 매크로 부분, 글로벌 전체의 상승 부분들이 이끌 수 하나의 매개체가 될 수 있으니까 이 내용이 만들어지나 아니면 여기서 플러스 알파가 되고 마이너스 알파가 되는지 이걸 계속 체크를 해야 됩니다. 왜? 체크를 해야지만 우리가 투자 비중 부분들을 확대를 할까 아니면 약간 더 관망을 할까. 지금 어떻게 보면 그 정상회담 부분들이 시간이 있기 때문에 종목군별로 각계의 전투 부분들이 진행이 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 수순 부분들은 이런 움직임이 우리가 연말 랠리의 가능성 부분들을 키울 수 있는 하나의 매개체가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 중에 하나의 매개체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초반에 장보고 그 일반과 프리미엄 관련된 부분의 성격 부분들 얘기를 드렸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 내용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이상 11월 22일 이슈맨의 주식 뉴스 공장 마감 브리핑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